SK가스에 이어서 이완 2021년도 결산 실적을 스르폿 손익으로 분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나와 있는 대로요. 제가 좀 말이 느리니까 1.5배속 보기는 국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뭐 나이 먹어서 이거를 시작했습니다만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율구독료가 있다면 아마 기운이 더 나겠죠. 네. 이것도 제 방송 내용에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말하자면은 기부해 주시면, 도네이션 해 주시면은 저도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개면쩍게 좀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이 완도 LPG, 프로판, 부탄의 수입, 저장, 충전 및 판매 사업을 하는 거로 회사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47,600원인데요. 2020년 말보다 2,950원 증가했습니다만은, 상승했습니다만은, 이 장부 가격에 대해서는 19% 정도뿐이 현재 시장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게 이 대우를 받고 있는 기업은 참 처음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이완이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전혀 좀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완이 어떻게 제가 알게 됐냐 그러면은 이 코미디 영화 배우 이원희 씨인가요? 이원희 씨인가? 김원인가? 남자 좀 이상하게 생긴 배우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모델로 나와서 이원 광고를 한 그게 좀 기억이 나는데요. 뭐 일반 소비 제품도 아니고 에너지에 대한 산업인데 이완이 대대적으로 한번 공중파 방송으로 광고를 때린 적이 있던 거가 지금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원은 그렇게 한번 광고가 나오면은 뭐 B2B 거래가 많은 그런 기업 업종이라 하더라도 기억이 좀 남네요. 그리고 5% 이상 주주는 이제 구씨 패밀리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본은 아주 미비한 거 5% 이하에서 생략했습니다. 표기를. LPG 수입 가격이 크게 급등했는데 SK가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적자가 나는 이유는 왜일까?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의 의문점입니다. 결론이고 매출은 SK가스가 한 5조 원대 됐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4조 7천억 원. 전년보다 32.8%가 증가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 재료비가 더 증가해서 37.8%로 증가해서 스르풋은 20.7%가 감소했습니다. 스르풋율도 3.4%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떨어지게 된 게 결국은 판매 가격을 그만큼 반영을 못했다. 말하자면은 이 매입 가격 급등분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운영 비용은 4.3%가 증가했고요. TOE 생산성이 1 이하면은 이제 적자라는 얘기고요. 전년보다 0.31포인트 떨어졌고 영업 적자 22억 원이 났습니다. 103%가 떨어진 거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도 5억 3,600만 원이 더 손실이 난 거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어, 상품이 296억 원 증가했고요. 전체 금액으로는 전체 재고는 64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착품이 343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로 와서요.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7.7%가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4.3%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42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는 13명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래서 평균 임금은 1억 4,300만 원으로 1억 5천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른 어떤 제조업 대기업보다도 엄청 높은 그 임금 수준입니다. 이게 그 비용 부담이 꽤 되겠네요. 이 정도면은 에버리지가 이러니까 마진율이 그 적게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어쨌든 전년보다도 4.5%가 깎였습니다. 외주 영역비가 0.7% 감소했고요. 지급 수수료가 25.6%가 감소했습니다. 가공 비율이 그 SK처럼 한 현장 운영 비용이 한 2%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품이긴 하지만은 그거가 이제 액화이기 때문에 저장 시설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핸들링도 하고 하는 과정의 어떤 운영 비용들이 가공비 성격으로 애드된다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98%는 재료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이 그 2020년까지 일치했는데 일치한다는 얘기는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일치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2021년도에 와서 343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재고자산의 변동 기준을 회사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갑자기 바꾼 거로 나타납니다. 뭐 위에 거는 이따가 좀 결론식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상품 증가액이 296억 원이 증가했다면 비성분에서도 그만큼 감소를 하면 되는데 더 감소를 했거든요. 640억 원으로. 그 차이가 이제 그 총재지 비용 차이하고 똑같이 343억 원이 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총 재고 자산에 남는 그 상품 빼고서 남는 거는 미착품인데 미착품의 그 증가액을 가감해도 1억 9,7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를 미착품까지 넣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그 실체가 없이 그 미착품 상태에서도 물건을 파나요? 그 물건이 오다가 선상에 있는 거를 딴 데다가 팔아먹을 수도 있긴 있겠죠. 그렇다고도 생각되면은 뭐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미착품까지 그 이 매출원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계 기준은 계속성의 원칙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비성분에서 그 전체 재고 그 증가액을 넣는다는 것은 역으로 매출원가를 좀 줄여가지고 영업손실을 그나마 좀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한 조정 작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 앞장에 말씀드린 내용을 그 기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도 그래서 검증을 쭉 이렇게 해봤는데요. 역시 343억 원이 갭이 남는다. 그래서 어떤 이게 의도성 있는 갭을 회사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검증 매출원가는
매출 원가가 4조 6천억이 나와야 되는데 결산 매출 원가는 4조 5천억 원대로 그렇게 결산해서 이 매출 원가가 적으니까 매출이익이 더 나오도록 현실적으로는 영업 손실을 좀 적게 나오도록 이렇게 조정 작업을 했다. 비판적인 표현으로는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8억 원대의 또 추적이 안 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좀 곤란한 얘기가 되겠죠. 네.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그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에 떨어지면은 SK 때도 뭐 똑같은 말하자면 검증 추론이 있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즉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급상승했던가,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떨어졌던가. 근데 현실적으로 판매 가격은 상승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구입 가격보다도 적게 올렸으면 판매 가격은 인하됐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미래가치 임팩트는 25.3%가 하락했고요.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1.43으로서 상당히 그 자신의 역량을 10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뭐 이런 것은 그 현금 흐름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 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없고 886억 원의 비유동 자산이 감소했는데 감가상각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속기업 비율은 30.2%로서 전년보다 2.2% 감소했습니다. EAT 현금 순이익은 6.5%로서요. 순경금 수익률은 전년보다 1.2%가 하락했습니다. 채권자한테 1000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은 40.8%가 됐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배당으로서 127억 원인데요. ROE 0.5% 수준이 되겠습니다. 최종 1167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2.7%로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잉여금률은 2824%로서 전년보다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납입자본 성장률은 29.24배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한 다음에 SK 가스를 2022년도 예측 게임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예측 게임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수르푼율이 이제 5%로 2021년도에 매우 낮았는데 예년 수준 SK는 한 9%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8% 정도 해보자.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48회전인데 50회전까지 해보자. 그리고 매출 재료비도 역시 2021년도에 70% 급등했지만 올해도 한 30% 오른다고 가정해서 하면은 6조 한 4천억 원 판매를 해야 된다는 사업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원재료, 그러니까 매입금의 인상률보다도 더 매출 가격이 더 올라야 된다는 이런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가격을 통제받는 그 시장 통제 가격이라 그러면은 그 통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껄끄러운 그런 얘기가 되겠죠. 실행 결과는 뭐냐 그러면은 계약이 확정된 이후로 재고 회전율 50회전하고 스루푼율만 1% 더 좀 올려보자 할 경우 마진율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적자가 났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운영은 한 조금 더 증가된 거로 좀 그 판매액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런 그 예측을 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죠.
근데 그 B프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손익분기점을 좀 진화시킨 방식인데, 운영 비용이 20% 증가한다고 보고, 가공 비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 합쳐가지고 20%가 오른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익은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로는 5,000%면은 뭐 어마무시한 거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고 한 1,000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한 5조 원 파는 데인데 이 1,000억 정도는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이 판매 가격 승인을 만약 정부가 통제한 가격이라면은 가격 승인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요즘 아마 민간 주도형 경제라고는 했어도 뭔가 이 통제가 있는 것 같아요. LNG 자체를 한국가스공사도 일단 판매했다가 기획재정부인가요? 어디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또 지금 이 대목에서 얘기하면 한국가스공사는 그거를 매출액에서 정산액을 가감해야 되는데, 이 운영비용에서 가감해가지고 어떤 스루프시라든가 경영실적을 평가하는데 매우 좀 곤란하게 하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걸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직도 민영화됐고 상장된 기업이라고 하지만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은 한국가스공사를 얘기합니다. 이원이 아니고 공무원의 냄새가 아직 틀을 못 벗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B프렌의 손익분기점 방식은 많은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는 좀 한계가 있는 어떤 산식으로 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선형 함수인 재고 회전율을 저는 좀 도입을 더 추가로 한 건데요. 이거를 저는 과학적 방법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품 가격 전략이라기보다도 판매 가격 승인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최종적으로 눈에 익은 대로 아마 제안서를 쓸 테니까 승인권자한테, 자, 매출 재료비가 이만큼 30% 올랐어. 가공비도 15% 올랐어.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도 5% 올랐어. 그리고 우리가 마진은 적자가 났는데 이제 한 1,000억 정도는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걸 단품이라고 비유를 하죠. 611만 원은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견적 가격을 내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 승인권자가 안 깎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꾸로 올려주는 사람은 저같이 미친 사람 아니면 안 올려줄 거예요. 저는 올려줄 때는 올려줄 겁니다. 아마 또 구매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덤핑 친 거를 막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올려준 거니까요. 덤핑 치면은 너희들도 그렇고 품질도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적정 가격의 마진을 확보하고서 납품을 해라. 한 실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덤핑 가격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가격을 선택한 적이 있고, 아니면은 덤핑한 사람한테 그동안의 경쟁에 안 질라고 당신네들이 덤핑 가격을 낸 것 같은데 가격을 다시 써내. 그래서 가격을 올려준 적이 있어요. 남들이 보면은 오해할 만하죠. 이 새끼 돈 먹고 그러냐. 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신 있게 작업한 거니까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계약을 600만 원에 해줬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적자거든요. 1,000억 원이 아니 10만 원이. 요러시면은 안 되죠. 요러시면은 안 돼서 실제 남기 위해서 앞에 얘기한 대로 재고 회전율을 조금 더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도 그래서 덩달아서 올라가고 판매 관리비도 올라가서 또 매출 재료비도 재고 회전율이 올라가니까 매출이 더 늘어났을 테니까 매출 재료비도 증가를 하고 비율만큼, 그래서 한 6조 4천억을 하면은 그러니까 640, 그러니까 한 50만 원 돈을 추가 매출하면은 그저 남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00만 원에 판매했더라도
당장은 1사분기는 적자지만은 나중에 추가로 조금만 더 팔면은 손익분기점 넘어서 그 다음부터는 남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이완에 대한 슬프 분석을 하고 스니프 요소로만 이 판매 계획 게임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